안녕.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저는 원래 타투이스트였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 이번 연도에 제가 그만두게 되었어요. 19살 때 이제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입원을 했는데 19살은 뭐예요? 이제 대학 입시였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병원 안에서 막 입시 그림을 연습하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험 보러 다니고 아쉽게도 한 군데 말고는 다 광탈이 되었고 근데 그 한 군데가 이제 제가 원하는 일지망 학교가 있었는데 그 일지망 학교랑 2차랑 겹쳐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일지망 학교를 택해서 갔어요. 네, 아쉽게도 광탈이 되었죠. 근데 그때 딱 그냥 든 생각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타투이스트에 대한 그런 로망도 있었고 너무 멋있다. 근데 뭔가 캔버스에서만 그림을 그리다가 몸에 영원히 남는 그림을 그린다고 하니 너무 색다르고 너무 도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타투이스트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병원 안에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살이 끝나고 20살 때부터 퇴원을 다 하고 나서 타투이스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타투이스트를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나이인 26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총 6년 동안 이제 타투를 이제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니까 이제 해외도 다니고 이제 스위스를 저번 작년에 업로드 했었던 게 게스트 워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스위스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이제 아무리 이제 해외에는 더 편리하게 이제 휠체어가 더 다닐 수 있게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의사소통도 어려웠던 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지만 그 뒤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타투이스트는 한국 안에서 잘 된 사람 분명 잘 돼요. 잘 된 사람 분명 잘 되지만 고난이 있어요. 초반에 진입장벽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진입장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초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머신이나 잉크 아니면 다른 일회용품들 그런 것들을 사는데도 엄청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아이패드도 구입해야 됐지? 근데 솔직히 진입장벽이 돈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긴 했어요. 현실은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탑티어가 되겠다. 이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너무 살아남기 힘든 모임이에요. 이 타투이스트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 트렌드도 한국은 너무나도 변동이 잦고요. 현실은 되게 가혹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를 자주 진출을 하고 이렇게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나라를 출장을 다니면서 타투를 하는 것이 조금 제일 돈을 그래도 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만큼 따릅니다. 돈을 버는 만큼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번아웃이 왔었고 이제 타투에 대해서 저는 아직 많이 못 벌어도 뭐 어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했으면 됐고 나는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고
손님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나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 이 마인드로 계속 이제 고집을 부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미술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 입시를 들어가면서 10살인데 10살 전부터 미술을 계속 배우긴 했지만 초3 때부터 본격적인 입시를 하면서 제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계속 미술을 했죠. 대학을 친구들 중에 아니면 주변에 대학을 나온 미대생들이 갑자기 타투이스트가 되겠다고 말을 해요. 아, 할 거 없다. 타투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타투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랫동안 잡지 못하더라고요, 머신을.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로 인정받을 때까지 하고 내가 진짜 몇 년 동안 굶어도 몇 년 동안 수익이 없어도 어떻게든 해낼 거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아니면 솔직히 그냥 뭐 자격증 없이도 지금 그냥 돈 벌 수 있고 뭐 인스타만 홍보 뭐 열심히 하고 그런다면 뭐 잘 되지 않을까? 다른 걸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타투이스트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면 타투이스트는 좀 저한테는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이제 앞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솔직히 한 번 갈 때 너무 에너지 소비가 저한테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스위스에서 솔직히 말하면 집에 돌아왔을 때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했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울었고 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왜냐면 타지에서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가긴 했었지만 많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만두게 됐어요. 또 다른 타투이스트를 준비하신다면요. 다른 타투이스트 분과의 그런 교류 같은 거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피드백을 받는 정도? 그리고 뭐 너무나도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찾아봐도 모를 때 그럴 때는 뭐 타투이스트 분 마음 잘 맞는 타투이스트 분과 뭐 친하게 지내고 그런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좋은 발전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타투이스트와의 교류는 솔직히 많이 필요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듣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좀 가오를 부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가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처음 만난 이런 자리에서 타투이스트와 타투이스트가 조금 예의에 어긋난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 만날 때마다 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살짝 인맥자랑 두 번째 작업도 없는데 작업이 있다느니 뭐 이런 그냥 거짓된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았고 인맥자랑이라 하면 그냥 만났는데 타투이스트 이름을 많이 거론시키는 거예요. 그냥 많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한 명도 아니고 막 다여섯 명 막 이렇게 막 뭐 그 누나는 뭐 그 언니는 막 그냥 그 형님은 뭐 이러면서 막 누구누구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걸 볼수록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랑 타투이스트로서 친해져도 내가 만약 이 사람이랑 친해져도 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냥 친해지길 많이 꺼려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냥 다른 이름을 말하기 너무 다른 타투이스트 이름을 계속 말하니까 좀, 아니,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었죠, 좀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궁금한데, 그냥 계속 그냥 막 살짝 혼잣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인류애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인류애가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방법들은 잘 말해주지 않아요. 뭐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너무 오랫동안 경쟁 생활을 해왔어서 그런지 그런 거에 좀 타격은 적긴 했지만 뭔 생각인지도 알아요. 왜냐면 자기만의 득이 될 것들이니까 굳이 남한테 이로운 걸 알려줄 필요가 없죠. 좀 거짓을 섞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실을 말하되 아주 조금 내가 10을 알고 있다면 한 3까지만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마주하다 보니까 많이 마주한 건 아닌데 마주하다 보니까 그냥 타투이스트와의 교류가 없어도 무조건 그냥 내 의지만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꿈이 강하다면 그냥 상관이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투이스트 간의 거래는 그냥 적당히 가지면 됩니다.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인류애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류애가 사라졌어요. 저는 타투이스트 이름은 미호였어요, 사실. 원래 마요네즈를 좋아해서 미요네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저도 살짝 좀 생각하는 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편이어서 그냥 미요네즈 뭐 근데 뭐 유튜브에서 초반에 타투를 한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아예 언급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한국 내에서는 불법이다 보니까 뭔가 쉽게 얘기가 꺼내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따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이 오신 분들께서 DM이 오시거나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반려동물 타투를 하고 있다. 드로잉 타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타투이스트의 장점이라 하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맞아요. 푸는 게 값이고 자기의 그냥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자기의 그 가치는. 근데 그거는 뭐 이해하는 부분이고 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자기가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급으로 이제 측정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다 이 말처럼 그냥 좀 더 규칙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 측정을 할 때 어느 정도 틀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컬러가 안 들어갔다? 이러면 사이즈가 요만하다? 아니면 이만큼? 사이즈가 좀 오버됐다? 이만큼? 더 오버됐다? 이만큼? 아니면 컬러가 추가됐다? 아니면 플러스 얼마? 아니면 뭐가 소재가 하나 추가됐다? 플러스 얼마?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가격 측정할 때 그래야 덜 스트레스를 받고 좀 수월하게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 리스펙하는 부분 자기가 이제 포함시키면 되죠. 이 부분 너무 느낌이 좋은데?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리고 뭐 이 사람의 뭐 특유의 장점을 어느 정도씩만 뽑아갖고 자기의 스타일에 입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림에. 그림을 안 그리지 않았던 사람도
타투이스트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손님분들이 너무나도 밝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랑. 그냥 이런저런 고민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저런 고민 얘기도 하고, 처음에는, 첫 만남에는 잠깐 어렵지만, 전 계속 말을 건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언가를 받으러 갈 때 대화를 일절 안 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뭔가 그냥 좀 대화를 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 저도 이제 멈추고 그 몇 번 이렇게 말을 건네면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작업을 하니까 너무 기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뿌듯하고. 저는 이제 좀 오랫동안, 6년 동안 이제 타투이스트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손님분들이 너무 받고 나서나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그 소소한 행복한 시간들이 좀 저한테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ENFJ이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사람한테 다쳐도 사람으로 치유를 한다 보니까 ENFJ 특이잖아요. 제 특일 수도 있는데 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타투이스트는 그림을 그리는 건 맞지만 머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가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머신은 진동도 있고 무게도 있고 어느 정도 테크닉도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악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자세도 굉장히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점. 허리나 목에 이제 좀 통증이 올 때가 많아요. 자세가 좋지 못하니까. 계속 숙여서 이렇게 그냥 이러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수술 같아요. 그냥 수술.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된다는 점이죠. 단점이라기보다는 타투이스트를 할 때 주의할 점을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제서야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영상에서 얘기를 하지만 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바늘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워하면 안 된다는 점? 갈아야 될 땐 갈아야 되고 바로 소독이 필요할 땐 소독을 해주고요. 그리고 위생에 관해서 좀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은근 타투를 받는 손님 입장에서는 그냥 누워 계시고 그냥 핸드폰을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어때? 지금 못 보셨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뭐 바늘을 이거 빼고 잉크컵에 찍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손등을 이렇게 탁 찔렀을 때가 분명 타투이스트 분들 중에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손님의 피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한테 들어온 겁니다. 너무나도 이건 최악이에요. 제 피가 어떻게든 손님을 작업했던 바늘이 저한테 찍혀서 제 피도 섞였고, 근데 그걸 다시 손님한테 하는 행위는요, 제 피도 이렇게 손님한테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진짜 타투이스트를 만나 뵈면서 이런 경험은 무조건 있더라고요.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조심하니까. 근데 그땐 무조건 바늘을 교체해줘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근데 안 교체하죠? 손님은 모를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한 8, 90%의 손님분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면 이렇게 찔러도 말 안 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주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이게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그럴 거면 타투를 접으세요. 때려치세요. 네. 그냥 때려쳐주세요. 저도 이제서야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때려쳐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고 바늘을 많이 맞았어요. 링겔도 많이 꽂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팠어가지고 그런 경험이 많고, 근데 그 바늘을 제가 썼던 거를 딴 환자한테 다시 재사용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배드한 상황입니다. 그냥 끔찍한 상황이죠. 이 얘기만 지금 몇 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제가 8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자를게요. 주의할 점이라 하면 사람마다 피부 타입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보고 작업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파워를 너무 강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너무 약하게 해서 안 들어가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사람 피부에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데미지가 너무 쌓이면 이게 나중에 진물이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이게 초반 경험이 너무 적었을 경우 초반에 많이 하시는 실수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정보를 아무나 가르쳐주진 않아요. 이제 좀 경쟁자들끼리 이제 좀 그런 겁니다. 경험해봐야지 알아. 이런 거예요. 너가 해서 실전을 쌓아서 너가 아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혼자 싸운다고 보면 돼요. 혼자 그냥 계속 작업을 하다가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고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사람 피부는 이렇다.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위별로 좀 이렇게 파워를 조절해야 되는 그게 좀 많고요. 그냥 사람마다 이 사람마다 저 사람마다 이 부위는 되게 어떻게 이 파워로 다 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퍼지네? 잉크가 피부에서 퍼지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부에서 퍼지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파워를 줄여야 된다. 네, 파워를 줄이세요. 그리고 잉크가 안 들어가. 이거는 파워가 약하다는 거예요. 높이세요. 근데 너무 높이면 또 이제 안 되겠죠? 적당히 높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타협점을 봐야 된다는 거? 그게 딱 절묘하게 잘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지점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그 틀을 이게 경험으로써 알아야 된다는 점. 네, 저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뭐 계속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반려동물 작업하다 보니까 너무 항상 이뻤어요. 너무 귀엽고. 근데
항상 완벽하게 너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진짜 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작업물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들어야 계속 늘긴 해요. 내 부족한 점이 어떤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거죠, 혼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워서 이게 그냥 이제 실전에 잘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빡세요. 네. 나는 외국을 다녀서 출장을 다녀서 이렇게 계속 돈을 벌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홍보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 너무 저한테는 너무 안 좋은 자세였던 거예요. 앉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허리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철심이 있다 보니까 이 자세가 너무 유지가 되면 그날 하루 그 다음 날까지 좀 통증이 심하고 작업을 만약에 좀 엄청 큰 작업이었어서 막 10시간을 했어. 이러면 진짜 그냥 알아 누웠던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운 적도 있어요. 그냥 손님을 대할 때 어느 정도 자기만의 그런 방법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만의 틀이 생겨요. 나만의 방식이. 나만의 그냥 색깔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만둔 것은 현실적으로 저의 몸 상태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두게 된 계기는 엄청 간단해요. 그냥 저는 그림을 원래 그렸던 사람이니까 타투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만약에 타투를 더 앞으로 더 한다면 해외도 다니고 뭐 해외 준비하면서 뭐 손님 받고 예약 받고 도안 그리고 작업하고 업로드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취미로라도 그렸던 그림을 더 안 하게 된다는 그게 저한테 놓기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전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타투를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만 그릴 순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저는 타투를 할 때는 타투였지만 이제 점점 이제 타투의 그게 커져가는데 이건 아예 그러면 더 할 시간이 없어지잖아. 내 생각인데 이거를 저는 놓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림을 더 집중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림을 더 집중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었던 그런 것들을 다 하자. 그리고 타투와 똑같이 초반에 수익 없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했잖아. 지금까지 수익이 별로 없어도 잘했잖아. 저는 6년 동안 이거를 고집 피워봤어서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한번 집요하게 제가 뭔가를 놓지 않고 계속 파니까 그렇게 그래도 편하게 이렇게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머신을 버렸냐고요? 못 버렸어요. 저는 이런 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혹시 하지 않을까?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누구에게 작업을 하는 것을 이제는 안 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냥 끝내야 된다.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요? 합리화. 그냥 요즘은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냥 이것저것 저것도 캔버스인데 이것저것 다양한 사이즈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냥 제 생각을 표현하고 제 감정을 표현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시도 막 준비하고 커스텀도 하고 최근에 좀 많이 흥미를 가지게 된 게 음악을 듣고 음악에 대해서 느낀 감정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표현한 게 앨범 아트로 진행이 되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로서 내가 어떤 유익하면 좋잖아요. 정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브이로그긴 하지만 브이로그 뭐 제 데일리가 좀 워낙 우당탕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재밌긴 해요. 근데 저도 보면서 좀 웃어요. 와, 나 진짜 또 이렇게 나댔구나. 와, 진짜 저도 제가 좀 웃기긴 해서 좀 신박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계속 할 것 같고 유튜브에 이런 영상도 올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올리려고 합니다. 제 이번에 번아웃이 타투를 그만두면서 좀 시겨와서 영상을 안 찍었어요. 안 찍어버렸습니다. 계속 집에 있다가 그냥 가끔 친구 만나서 술 젠탕 먹거나 아니면 또 그냥 카페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찍을 만한 그런 것도 뭐 딱히 생각나는 것도 없었고 번아웃이 또 와버려서 그냥 뭐 네, 번아웃을 즐겼습니다. 즐겼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무튼 이번엔 조금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은 조금 덜 진지한 상황으로 제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부정적인 의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를 허위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한 것뿐이니 자기가 겪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한 게 오로지 뭐 이게 100% 다른 사람한테도 막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는 아셨겠죠?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서 유튜브 네임을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미오네즈. 미오라는 이름은 이제 갖다 버렸습니다. 갖다 버렸어요. 전 이제 원래 미오였지만 제 본명은 초록이기 때문에 초록 관련해서 그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천해주시는 이름 있으시다면 그냥 편하게 댓글로 말해주면 좋겠어요. 또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 전 원래 타투이스트였답니다.